자이언츠 팬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롯데 자이언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8월까지만 해도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90%를 넘었던 우리 팀이 왜 지금은 47%까지 추락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꿈을 꾸고 있었잖아요.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을 야구를. 그 꿈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비장의 무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소식입니다. ERA 88.7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수치. 이게 정말 우리 팀 선수의 성적이 맞나요? 두 번째로는 6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받은 한 선수가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연 자신의 커리어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 감독님이 직접 고백한 팀의 현실입니다. 기싸움으로 이겨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한숨을 내쉬신 그 순간 여러분도 느끼셨죠? 절망감을요. 네 번째는 과거의 성공 사례와 현재의 실패를 비교한 뼈아픈 분석입니다. 왜 감보아는 성공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어긋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에오무원이라고 불렸던 전임자보다도 못한 현실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승부수였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금 우리 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부터 시작해볼까요? 9월 5일 SSG 랜더스필드에서 벌어진 그 경기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팀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의 비장의 무기라고 불렸던 한 선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민스 벨라스케즈입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 38승을 거둔 경력의 투수가 KBO 무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ERA 8.87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나요? 평균적으로 9이닝마다 거의 9점을 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인천에서 벌어진 참사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1회에는 그나마 괜찮아 보였어요. 최정을 상대로 안타는 맞았지만 3개의 아웃카운트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거든요. 아, 오늘은 다르구나 하고 기대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2회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 두 타자는 잘 처리했는데 최지훈과의 승부에서 7구 만에 볼넷을 내주더니 바로 다음 타자 류효승에게 통타를 당했습니다. 선제 투런 홈런. 그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점수를 내준 이후 벨라스케즈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회 들어서는 첫 타자 박성한을 볼넷으로 내보내더니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피치 클락 위반을 저지른 겁니다. 메이저리그 경험이 풍부한 선수가 KBO의 피치 클락에 적응하지 못하다니요. 기에르모 에레디아에게 적시타까지 맞으면서 추가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4회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한유섬에게 안타를 내주고 여러분 이걸 믿으시겠어요? 보크를 범했습니다. 보크라는 게 얼마나 기본적인 실수인지 아시죠? 그 보크로 득점권의 주자를 진루시킨 후 고명준에게 2점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5점째 실점이었어요. 포치진이 급히 마운드에 올라가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지훈에게 또 안타를 맞고 1루 견제 동작에서 또다시 보크가 선언됐어요. 한 경기에서 2번의 보크라니 이건 정말 전문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5회가 시작되자마자 최정에게 좌중월솔로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1아웃 후 김태형 감독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듯 벨라스케즈를 마운드에서 내렸습니다. 최종 성적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GOZ 이닝 7피안타, 그중 3개가 홈런이었고요. 볼넷 3개, 삼진 5개, 실점 6점, 그리고 시즌 4패째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평균 자책점도 8.05에서 8.87로 더욱 상승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메이저리그 경험이 풍부한 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KBO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번 사례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라스케즈는 롯데가 정말 큰 모험을 걸고 데려온 선수였습니다. 기존의 터커 데이비슨이 10승을 거두고도 방출된 이유는 2이닝 소화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데이비슨이 그리워질 정도입니다. 김태형 감독도 최근 인터뷰에서 벨라스케즈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을 때가 문제다. 직구는 괜찮아서 승부가 되는데 볼 카운트 싸움에서 뺏긴다. 이 스트라이크에서도 손에서 빠진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벨라스케즈가 과연 남은 시즌에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5억 원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듣고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SSG 랜더스의 박종훈이 2021년에 맺은 5년 계약의 총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수가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박종훈, 그를 기억하시나요? 2010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9순위로 SK 와이번스에 입단한 그는 한때 팀의 미래를 책임질 에이스 후보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잠수함. KBO 리그에서 가장 낮은 릴리스 포인트를 자랑하는 독특한 투구폼으로 많은 타자들을 괴롭혔죠. 2021년 시즌이 끝난 후 SSG는 그에게 5년 총액 95억 원이라는 거액의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박종훈이 앞으로도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하며 팀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종신 SSG를 선언했던 그 순간 팬들도 구단도 모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2021 시즌이 끝난 후 박종훈은 토미존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긴 재활 과정을 거쳐 2022 시즌에 마운드로 돌아왔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11경기에서 3승 5패, 평균 자책점 6개 0이라는 성적표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도 부상과 부진의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연장 계약 이후 올 시즌까지 4년 동안 여러분 이 숫자를 믿으시겠어요? 단 6승 17패를 기록했습니다. 65억 원을 받고 6승 17패. 이게 바로 먹튀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박종훈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변화가요. 2군에서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투구 폼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프로 커리어 내내 고집해왔던 잠수함 투구 폼을 포기한 거예요. SSG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올 시즌 박종훈은 퓨처스리그에서 볼넷 증가와 피안타 문제로 부진을 겪었고 지난 7월 선수 본인의 요청으로 투구 팔 높이를 조정하며 변화를 시도했다고요. 약 한 달 반 동안 잔류군에서 새로운 투구 폼을 집중 훈련했다고 합니다. 3쿼터와 언더핸드를 모두 활용한 변칙 투구를 컨셉으로 삼았다는데요. 현재 박종훈의 팔각도는 일반적인 사이드암 투수들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지난 2일 두산 베어스 퓨처스팀과의 경기에서는 최고 구속이 144km까지 측정됐고 슬라이더도 138km를 마크했다고 해요. 예전보다 구속이 향상된 것이죠. 이승용 감독은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변화를 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존중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변화를 준다는 것은 내 느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이라는 표현 정말 무겁게 다가오지 않나요? 이승용 감독도 박종훈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베테랑이고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좋은 밸런스로 잘 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 1군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박종훈의 계약은 2026 시즌까지인데 지금의 흐름이라면 정말 먹튀라는 수식어를 떼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경 감독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누구에게든 다 열려있다. 2군에서 좋다고 판단이 되면 나는 언제든지 올릴 것이라고 단언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훈이 이번 변화를 통해 정말로 재기할 수 있을까요? 65억 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싸움으로 이겨야 되는데 아이고 참 젊은 선수들의 기가 조금 약하네. 김태형 감독의 이 한마디에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절망감과 답답함을요. 지금 우리 롯데 자이언츠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입니다. 8월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은 무려 90%를 넘었습니다. 2017년 이후 무려 8년 만에 가을 야구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팬들은 벌써부터 10월의 꿈을 꾸고 있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확률이 47%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한 달 만에 40포인트가 급락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거의 반반의 확률. 동전 던지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이런 급격한 추락을 가져왔을까요? 모든 것은 8월 7일 KI 타이거즈와의 경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터커 데이비슨을 방출하기로 결정한 직후였죠. 그날부터 23일 NC 다이노스전까지 14경기 동안 롯데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2무가 포함된 12연패라는 악몽 같은 기록이었어요. 팬들 사이에서는 데이비슨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10승을 거둔 투수를 방출한 것에 대한 부메랑이 돌아온 게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9월 5일 SSG와의 중요한 경기에서 또다시 5-7로 패하면서 롯데는 6위로 추락했습니다. 공동 5위에서 단독 6위로
한 계단 더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김태형 감독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그의 인터뷰에서 절절히 느껴집니다. 지금 이럴 게 뭐가 있나? 우리 타자들이 자신 있게 쳐야 한다. 지금 작전이 어딨나? 맞고 때려서 점수 내고 해야 한다.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건 바로 절박함입니다. 더 이상 세밀한 작전이나 전술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맞고 때리는 원시적인 야구로 돌아가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플러스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첫째, 가을 야구 청부사로 데려온 벨라스케즈는 완전히 실패작이 돼버렸어요. ERA 8.87이라는 참담한 성적으로 오히려 팀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팀의 캡틴 전준호의 복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원래 9월에는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후 고질적인 손목 문제까지 재발했어요. 김태형 감독은 전준우는 생각보다 조금 안 좋다. 어제도 배팅을 치다가 손목 통증이 있었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진 결과 전준우는 오른쪽 손목 굴곡근건 염증 소견을 받았어요. 아무리 빨리 회복되더라도 실전 감각을 되찾고 1군으로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셋째, 젊은 선수들의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젊은 선수들의 기가 조금 약하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연패의 충격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나마 전민재가 머지않아 1군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전민재 한 명으로 이 바닥을 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롯데의 성적은 62승 62패 6무 5할 승률마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시즌 초반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건 롯데 팬들의 마음입니다. 8년 만에 가을 야구를 꿈꾸며 열심히 응원해왔는데 이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희망을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올 시즌은 글렀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드릴게요. 아이러니하게도 롯데에는 대체 외국인 투수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알렉 감보아입니다. 기존 찰리 반즈가 부상과 부진으로 팀을 떠나게 되자 롯데는 빅리그 경험이 전혀 없던 감보아를 데려왔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경험도 없는 선수를 데려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보아는 KBO 리그 데뷔전에서는 우려를 샀지만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으며 16경기에서 7승 5패, 평균 자책점 2.63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른 구단들에게도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가 될 정도였어요. 감보아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빠른 적응력이었습니다. KBO 리그의 특성과 한국 타자들의 스타일을 금세 파악했고 자신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었어요. 둘째, 안정적인 제구력이었습니다. 큰 볼이 없이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승부하면서도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거든요. 셋째, 멘탈의 강함이었습니다. 초반 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야구를 펼쳤어요. 그런데 지금 벨라스케즈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롯데는 이번에는 반대로 화려한 이력을 가진 투수를 영입했어요. 메이저리그 191경기에서 38승을 거둔 경력, 이 정도면 충분히 KBO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죠. 터커 데이비슨이 10승을 거두고도 방출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승수는 좋았지만 아이닝 소화력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22경기 중 11경기에서만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특히 후반기에는 6경기 중 단 2경기만 6이닝을 넘겼어요. 가뜩이나 선발진에서 긴 이닝을 소화할 투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수마저 불펜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으니 롯데로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라스케즈의 이력은 정말 화려했어요. 메이저리그 통산 191경기 7.63 2샘 이닝에서 38승 51패 3홀드 평균 자책점 4.788 그리고 최근 트리플 A에서도 꾸준히 선발 투수로 활약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기대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벨라스케즈는 KBO 리그에서 5경기에 나와 23, 1-3 아이닝 동안 1승 3패, 평균 자책점 8.87이라는 믿을 수 없는 성적을 기록했어요. 퀄리티 스타트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유일한 1승마저도 6이닝 4실점으로 결코 좋은 투구였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평균 4-2-3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무원이라고 불렸던 데이비슨보다도 못한 거예요. 데이비슨은 그래도 어떻게든 5회까지는 버텨줬는데 벨라스케즈는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을 때가 문제다. 직구는 괜찮아서 승부가 되는데 볼 카운트 싸움에서 뺏긴다.
스트라이크에서도 손에서 빠진다고 했어요. 벨라스케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안타율 0.7, 이닝당 출루 허용률 WHF 1.97에 달합니다. 이닝마다 주자를 2명씩 깔고 가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투수라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9이닝당 탈삼진은 8실무로 나쁘지 않지만 경기당 볼넷이 5홈 7개나 됩니다. 안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수치죠. 감보아와 벨라스케즈 같은 대체 외국인 투수지만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겸손함인 것 같습니다. 감보아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했고 KBO 리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반면 벨라스케즈는 화려한 경력 때문에 과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응 의지입니다. 감보아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벨라스케즈는 아직도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롯데의 다른 성공 사례들도 있어요. 2023년에는 에런 윌커슨과 잭 렉스를 영입해서 재미를 봤고 윌커슨은 다음 해에 정식 계약까지 했거든요. 작년에는 빅터 레이에스가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새로 쓰는 활약을 했고요. 하지만 이번 벨라스케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롯데가 8월 이후 급격한 추락을 겪은 요인에는 벨라스케즈의 부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어요. 7월까지 단독 3위를 달렸던 팀이 지금은 6위까지 추락한 상황.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마운드 구성상 벨라스케즈를 대신할 투수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기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벨라스케즈에게 더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변화를 모색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뼈아픈 현실을 마주해보겠습니다. 오무원.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5이닝만 버티는 공무원이라는 뜻으로 터커 데이비슨을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무원보다도 못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슨은 분명 한계가 있었어요. 지모 이 경기에서 평균 5.1cm 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했고 팬들은 그를 오무원이라고 부르며 아쉬워했습니다. 투구 내용이 좋지 않을 때도 어떻게든 5회까지는 버텨주는 투수, 그것이 데이비슨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벨라스케즈는 그 오무원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평균 C23 이닝 소화 5이닝을 채우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38승을 거둔 투수의 모습일까요? 데이비슨의 시즌 성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미 오누 경기 헤비 시일 이닝에서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65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니었어요. 페넌트 레이스 개막 후 단 한 번도 로테이션에서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줬거든요. 물론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6월 이후 10경기에서 4승 4패 평균 자책점 5BF로 주춤했고 특히 이닝 아이팅 능력이 아쉬웠어요. 6이닝 이상을 소화한 경기가 11경기에 불과했고 후반기에는 더욱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 기량이 검증된 데이비슨보다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풍부한 벨라스케즈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벨라스케즈의 다소 경기 성적을 보면 20이닝에서 1승 4패 평균 자책점 8.87 피안타율 0.1 물리WHIP 1.991 모든 지표가 참담한 수준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퀄리티 스타트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에요. 6이닝 이상을 3자책점 이하로 투구하는 것. 이는 선발 투수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벨라스케즈는 이조차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1승도 지난 8월 24일 창원 NC전에서 거둔 건데 6이닝 6피안타 2피홈런 몰래 사탈삼진 4실점으로 결코 좋은 투구였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팀이 더 많은 점수를 냈기 때문에 승리를 얻은 것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정감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9이닝당 탈삼진 8,010개는 나쁘지 않지만 경기당 볼넷 5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매 이닝마다 위기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비슨이 오무원이라고 불렸을 때 그래도 팬들은 최소한 5이닝은 책임져주는 투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측 가능한 투수였거든요. 하지만 벨라스케즈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김태형 감독도 선수들도 팬들도 모두 불안해하고 있어요. 롯데는 현재 마운드 구성상 벨라스케즈를 대신할 마땅한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기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리스크가 따라요. 매 경기 6점씩 내주는 투수를 계속 선발로 내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롯데에는 외국인 투수를 조기 방출한 선례가 있습니다. 2018년 펠릭스 듀브런트를 9월 중순에 웨이버 공시했던 일이에요.
빅리그에서 2번이나 10승 이상을 거뒀던 듀브런트였지만 하석 경기 연속 4실점 이상을 기록하자 시즌이 끝나기 전에 방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듀브런트 퇴출 전까지 8위였던 롯데는 잔여 경기에서 16승 11패 승률 9홈 노이 3를 기록하며 마지막까지 5강 싸움을 펼쳤어요. 외국인 투수를 과감하게 정리한 것이 오히려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남은 경기를 외국인 2명으로만 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김태형 감독이 두산 사령탑이었던 2018년에 외국인 타자 스캇 반슬라이크를 9월 중순 방출했는데 그해 두산은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하고도 한국 시리즈에서 패배했습니다. 현재 롯데의 고민은 정말 깊습니다. 벨라스케즈를 계속 기용하자니 매 경기가 도박이고 그렇다고 방출하자니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에요. 벨라스케즈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롯데의 포스트 시즌 진출은 더욱 험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47%까지 떨어진 진출 확률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데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올 시즌은 이미 끝난 걸까요? 지금 우리 롯데 자이언츠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은 시즌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우리 팬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의 모든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롯데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남은 시즌 어떤 변화를 모색할지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